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이뉴스 케어맨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종목을 찾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기존에 거래했던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요번에는 조정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거래하지 못했던 종목들도 또 첨부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좀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달러 강세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해외에서 매출이 많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다른 또 주가적인 상승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충분히 있으나 지금 뭐 당장 4분기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간 텀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트럼프 때문에 조정받은 건 충분히 조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뭐 강력한 시그널,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시그널, 또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명확하게 들어온 것은 아니나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큰 예를 들면 매물이 나올 만한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제 던질 만큼 다 던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있어요. 고점에 있는 것들 중에서 조금 실적이 없는데 같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테마 얽혀서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 최근에 직전 한 3일 정도를 살펴봤을 때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테크잉만 제외하고요. 테크잉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제가 멘트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다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장이면 틀림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다 중복 포트폴리오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플러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머니케어 스쿨 회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면 할수록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미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공행진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수주장고라든지 내용들은 개양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만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일 라인, 즉 10일 라인 선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있다고 그러면 조선주가 좋다 한다고 하면 HD 현대미포도 같이 주가가 부분에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가 꽉 차가지고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어떻게 보면 조선주 관련된 부분이 업황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조선업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그렇다고 지금 하나오션을 들어가시겠습니까? HD 현대중공업을 들어가시겠습니까? 물론 호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업사이드나 내용들 또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감수하다 보면 가장 또 주가적으로 포지션이 좋은 자리가 바로 HD 현대미포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분석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과정이에요. 여기 아래쪽으로 좀 보시면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을 갖다 훼손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훼손하면 뭐 시그널 플레이 하셔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늘 처음으로 양봉이 들어온 자리입니다. 보통 바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양봉이 들어오고 나면 다음날 또 글쎄 뭐 이런 내용도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급하게 덤빌 필요가 뭐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적정한 가격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매수를 좀 잡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하방으로 다 매수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어디요? 지금 나오는 주가 부분에서 대부분 하방 쪽으로 다 분할 매수 들어가셔야지 상방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보통 보면 이 아래쪽이 좀 비어있다. 지금 60일 라인까지 열어두고 이거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제가 생각해 보는 것들도 큰 문제는 있어 보이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HD 현대엘렉트릭 역시 초고압 변압기 부분이 아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수주잔고 많고요. 영업이익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들어간다라고 하면 트레이딩으로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틀림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우리가 하락을 할 때 항상 중간에 양봉 들어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한두 방 정도의 하락은 가지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11 보유자 영역에서는 11선 윗단에서 움직이면 계속 홀드하면서 가는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들어온 시그널은 11선 윗단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때는 급하게 덤빌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눌리고 들어왔을 때는 공략을 해주는 포인트로 좀 고민해 보고 모니터링을 좀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LS 일렉트릭을 자꾸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이에서도 이제 초고압 변압기에 관련된 매출이 발생이 될 것이다. 언제? 내년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부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들이죠. 국내 매출 부분에서는 뭐 LS 일렉트릭이 뭐 1위이긴 하나 올해 국내 매출 부분은 좀 부진하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조금 이연됐던 것들이 내년도부터는 또 진행이 되는 내용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요거는 중장기로 다시 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날 아마 제가 오전 중에 그죠? 음봉 뜨는 날 오전 중에 정리했는데 그리고 밑으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220일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또 왔습니다. 220일 라인 그 라인 기준으로 하방으로만 잡아주시면 상당히 괜찮겠다. 만약에 오늘부터 들어가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주가 부분부터 아래쪽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쪽으로 좀 공략을 연구를 해주시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방으로 우리 달려버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말이에요. 운봉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서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주 내용이나 가이던스 부분에서는 굳이 이야기 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대부분 가이던스가 오늘 제가 설명하는 종목들은 다 가이던스가 좋은 종목들입니다. 자, 전선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또 주가가 눌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봉이면 그래서 하방이 많이 열려 있다 볼 수가 없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좀 이거 던져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리 잡는 구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똑같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 제가 지금 네모나게 박스 쳐놓은 이 부분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거나 지금 오늘 주가보다 하방 쪽이면 충분히 잡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저는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온전선도 뭐 전력 부분 뭐 그죠? 송전 케이블 이쪽 부분이 뭐 안 좋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같은 경우는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또 혹시라도 이 라인 지금 221 라인 윗단에서 잡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정리 못 하실 분들도 너무 우려하고 가실 필요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제 공략해 줄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좀 형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죠. 같이 움직여요. 움직이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뭐 제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것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좀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젠 다시 또 뭐 잡아야죠. 뭐 수주장고가 워낙 또 좋은데 다 달러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충분히 고려해도 되겠다. 달러 강세 구간에서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구간부터 한 제가 생각한 전반기 부분은 계속 달러가 단기적으로는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에서 매출 많이 나오는 것들은 긍정적이다. 대부분 달러로 계약을 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평가했던 것보다 적어도 뭐 5% 정도는 추가적으로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온전선 하시던 대한전선 하시던 스타일에 맞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LIG 넥스원 방산주 중에서 유일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그널적으로 한 번도 양봉이 중간에 끼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라인으로서 요 구간 어딘가 요 지금부터 오늘 구간부터 요 아래쪽 같으면 충분히 매기가 들어오는 양봉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부터 여러분들이 공략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이렇게 치고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빌빌거리다 한번 예를 들면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도 뭐 가이던스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눌림이 들어오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공략을 해줄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좀 방산주에서 지금 빈자리가 보이고 있는 것들은 LIG 넥스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건 고점 달리기 하고 있고요. 테이크인 같은 경우는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반등 칠 때, 그죠? 수급이 들어올 때 이 종목도 같이 잡아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음봉이 들어올 때 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한 번도 우리가 매수 시그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어딘가에서 들어오겠죠. 그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 잡고 들어가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사실 뭐 최근에 보면 뭐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좀 눌리고 있으니까 당장 매기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 생길 때 SK 하이닉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 오른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좀 더 오르겠죠. 뭐 그런 현상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하이닉스를 그때 당시에 하셔도 되고, 그죠? 테크인 같은 종목들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HBSP도 여러분들과 살짝 언급은 해드렸는데 HBSP 같은 경우는 그냥 매각 이슈 나올 때까지 그냥 버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조 잘 하셔가지고요. 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중복 포트폴리오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력 설비 부분은 하나, 전선 중에 하나, 그 다음에 IT 하나,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제 소부장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선업도 지금 같은 경우는 방산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좋은 거 방산 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이런 것들 이야기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고점이에요. 차익물 나오면 대부분 분들은 커버링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눌림이 들어온 걸 갖고 우리가 커버링을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LIG 넥스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해야죠. 늘상 제가 주창하는 바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눌리고 있을 때 어때요? 예, 작은 양봉은 무시하고 또 나타나는 양봉이 큰 장대 양봉들이 나타날 때 그쯤부터 외국인 수급을 확인한 후에 공략해주는 내용들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테크잉을 제외하고요. 대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한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들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부 뭐 버릴 건 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수익 나는 것과 손해 나는 것 같이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을 다시 또 공략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나름 최근에 좀 제가 바이오 같은 데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좀 리가캠 좀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루닛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만 챙겨두시면 나름 그래도 때가 돼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장이 안 좋아서 좋아진다라고 그러면 삼성전자 쳐다보면 뭡니까? 호구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르지 않습니다. 당분간.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요. HBM, 포고, 뭐고 지금 그거 따질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조선업 좋아요. 조선업 중에 주가가 눌린 거 이거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셔도 괜찮은 것이라 생각하고 LIG 같은 경우도 방산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가다 보면 그래도 회전율을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려하시고요.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게 장이 급락을 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양봉자리 지수적으로 코스피는 오늘 양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봉이 들어온 날이 아닙니다. 그죠? 아마 다음이나 요 며칠 사이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번 그 구간 정도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진 않죠. 첫 번째 거는 눈치 보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확실한 시그널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 그런 우리 경험치가 있잖아요. 우리 5월에도 그랬고요. 6월에도 그랬고요. 8월에도 그렇고 9월에도 그랬다는 거 잊지 않고 체크해 보시면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시그널은 우리가 시그널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양봉 들어온 날 외국인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이 뭐야?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야? 라는 거야? 막 이런 것만 관심을 갖잖아요. 그만큼 시장은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죠? 예,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